두 달만 기다리면 대반전 옵니다. 최근에 이런 말도 들립니다. 사실 얼마 전 발표한 청년 4억 이하 비아파트 매수 대출 80% 내용을 보면 진짜 이번 이사철에 수원 부동산 시장도 심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거기다 수원자가 소유하는 1주택자까지 부담이 되는 시한폭탄 같은 세제 개편 때문에 집값도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질 거라는 말도 많지만 저희는 수원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만 한 두 달 정도 관망세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무주택자만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그동안 안 팔리던 빌라도 팔렸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재개발을 노린 송파구 빌라촌 거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들려서 솔직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남동 재개발로 묶여서 기회를 놓치신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빌라로 가시는 분들도 이해는 갑니다. 2021년 입주한 정자동 화서역 파크푸르지오 전용8 14 매매 거래를 보시면 7월 30일에 103동 3층 물건이 13억 5천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6월에 15억 거래도 나오고 하방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중층 매물도 16억, 15억 5천에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호가라 현실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가가 위로 몰린다는 건 수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데요. 최근에는 20억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호가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20억 이하를 살까요? 보유세 부담 늘어나는데 왜 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쪽에서 상담을 통해 분석한 바로는 지금 수원도 전월세 물건이 줄어들고 있고 세제 개편 이후에는 집주인의 입주까지 걱정해야 하고 세금 부담보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을 크게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들이 받은 세뱃돈이랑 돌반지라도 탈탈 털어서 가능한 한 좋은 집을 사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네? 지금이 제일 위험하다고요? 20억도 보유세 폭탄 맞아야 한다고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시작될 가을 이사철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집을 보신다면 최고가 거래와 매도 호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같이 보셔야 합니다. 호가만 오르는 것과 실제 수요가 따라붙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받으면 5억 정도 되는데 수원 어디에 집 사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요즘 이 금액대 문의가 많은데 참고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반공제 항목이 있어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기억하시고 사실 이분께는 영통구의 주공 그린빌 2단지를 포함해 여러 단지를 추천드렸습니다. 요즘 수원도 빌라가 핫하다는 말로 시작을 하셨지만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해본 결과 그래도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낫다라고 판단을 했고 향후 거주 비용이 외서 10%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의견을 드렸는데요. 선생님은 어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망포동이 낫다고요? 물론 망포동도 좋지만 시점과 가격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좀 더 수요가 몰리는 곳들이 많았고 혹시나 상황이 바뀌어서 매도해야 할 때 매도를 해야 할 경우도 반영하니 다른 곳을 추천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왜 이런 질문이 늘어날까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수원의 공급은 줄어드는데 집값은 부담스럽고 전월세 가격까지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KB전세 지수만 봐도 수원 아파트 전세 지수는 우상향이고 지난달에는 0.425% 올랐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수원도 편차가 큰 지역이고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라 전세가는 더 오를 수 있다는 말인데요. 실제로 2021년 12월 입주한 곡반정동의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 2단지 전용8 14 전세거래 내역을 보시면 8월 5일에 최고가 5억을 찍었는데요. 추세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권성우의 전월세 매물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이 정도 흐름이면 공격적으로 보면 이번 이사철의 4에서 5천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번에 보유세 개편 때문에 떨어질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처럼 전세 물건이 부족하고 신축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고 그 결과 이번 세제 개편이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더 키운다면 오히려 가격 부담이 낮은 수원의 단지들은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요즘 수원에서 살 수 있는 건 만도천운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물론 세제 개편으로 두 달만 기다리면 집값이 떨어질 단지도 있겠지만 그것만 믿고 관망만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잡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빌라는 정말 길게 보고 접근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수원 아파트를 보시는 분들도 이제 하나 더 보셔야 하는 게 바로 월세입니다. 수원 전체 월세 지수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전기 대비는 1.839% 올랐는데요. 실제로 2019년 1월 입주한 망포동의 영통 아이파크캣을 2단지 전용8 14는 8월 13일 19동 보증금 5억 7천에 월세 30만원의 갱신이 나왔고 매매 가격은 11억 7천 신고가를 찍고 전세 가격도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매물도 보시면 특히 임차인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차라리 다 정리하고 이민이나 가는 게 나을까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저희는 이 상황을 전세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수원의 전월세 물량은 지금보다 훨씬 넉넉했고 가격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전세 매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전월세뿐 아니라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 상담을 해보면 집주인이 월세만 50만원 올려달라고 연락 왔어요. 아직 저한테 기회
기회는 있을까요? 이런 문의가 늘어나고 있어서 전세도 부담스럽고 월세까지 계속 오른다면 차라리 대출을 받아 내 집을 사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임차 수요 중 일부가 점점 매수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계속 집을 알아보신 분이라면 분위기만 보고 결정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장기적인 시장 흐름과 선생님의 현금 여력,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보시길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원에서 집을 보신다면 최소 5년 이상 실거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고 보유 현금과 대출 가능 금액, 입주 후 생활비까지 보수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다음으로는 수원 안에 영통구 집값은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거래량과 주요 단지 가격을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영통도 심각해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특히 삼성 다니시는 분들이 시장을 많이 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기사 몇 개, 문자 광고, 이야기 몇 개만 듣고 괜찮다, 별로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기준은 정리하고 움직이시라 추천을 드리는데, 첫째, 얼마나 보유할 계획이신지, 둘째, 지금 자금 구조가 무리 없는 상태인지, 셋째, 비교 중인 단지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지금 구간에서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영통구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 5월에는 703건 계약이 나왔고 6월에는 현재까지 286건 계약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6월 거래는 500건은 넘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시간을 갖고 더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통구도 실거주 수요가 꿋꿋한 지역이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서울 신축 공급 부족과 양극화 현상, 거기다 영통 안에서도 전월세 매물 부족 이슈가 심각해져서 결국 이 수요가 이 안에서의 매매로 영통구밖에 가격 경쟁력이 좋은 동네로든 이동할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통구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시질 않으셨으면 좋겠고, 영통구의 KB 매매 지수도 찾아보니 영통구도 여전히 상승하는 추세와 더불어 전주 대비 0.235% 상승한 것이 확인되고, 전세 지수도 보시면 전주 대비 0.237% 올랐는데요. 영통구는 전세 지수도 매매 지수도 월등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이에 더해서 영통구의 전월세 물건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래서인지 요즘 영통에서 살다가 오산이나 화성으로 넘어가는 분들 이야기 들려오는데요. 직장과 거리가 나쁘지 않다고 하시지만 다시 수원권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지 걱정되는데요. 솔직히 웬만하면 이런 선택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면 수원은 사놓고 기다리면 결국에는 오를 곳이라는 인식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곤 하지만 영통구는 교육은 물론 자체 생활 인프라도 좋고 영통 안에 대규모 일자리인 삼성전자도 있어서 수요가 꿋꿋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영통구를 보신다면 수익이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게다가 이 단지도 보시면 2019년 3월 입주한 1783세대 규모 단지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 전용 59 거래 내역을 보시면 6월 23일에 109동 22층 물건이 9억 9천의 신고가 거래를, 6월 5일에는 114동 20층 물건이 9억 7,400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 가격은 어떠신가요? 안타깝지만 이 단지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단지들이 영통구 안에 여전히 많고 늘어나고도 있다는 점인데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여기도 전월세 찾는 분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영통구에 집을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왜 집을 사는 걸까요? 여기서 좀 더 기다리면 가격이 떨어질까요? 저희는 솔직히 오를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기다리면 될 거라 생각하시면 이번 텀이 지나면 수원은 더 올라서 내 집 마련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내 집은 포기하시고 가성비 좋은 곳으로 전세 들어가셔서 마음 편하게 돈 쓰시고 사시길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동안 집값 오르는데 내 전세값 얼마 오를까? 집주인이 들어오는 건 아닐까? 가슴 졸이고 있는 것도 버티기 힘듭니다. 왜냐면 영통구 한번 오르면 3천씩 오르니까요. 사실 이게 현실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선생님께서 영통 안에 관심이 있는 단지가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희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영통구 안에 이 단지 흐름은 꼭 체크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텐데, 왜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 버실 테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급매 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1998년 입주한 영통동의 벽적골 8단지 두산 우성한신을 보시면 6월 25일에 전용 59 12층 물건이 5억 2천에 계약이 되었고, 6월 11일에는 805동 9층 물건이 5억 4천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 단지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가격도 중요하지만 규제 발표 및 보유세 인상 언급 후에도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통구는 토허제에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대출 금액도 많이 줄어서 영통구 아파트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았더니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인데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과천시, 성남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윗동네는 보란듯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영통구라고 싸게 내놓을 집주인이 나올까요? 나온다고 해도 팔아서 어디로 갈까요? 경기도 권안의 인기단지나 상급지로 가려고 할 텐데 이런 곳들은 더 올라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도세가 약해질 확률은 낮다고 봐서 여기 벽적골 8단지 두산 우성 한신 잡으실 분은 지금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단지 전세가도 살펴보면 6월 12일에 823동 2층 물건이 3억 5천에 거래가 나왔는데요. 갱신거래 임해도 상승폭은 생각보다 커 보이고, 게다가 다음 이사철 때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세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등록된 물건은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전세 매물도 없고 거래가는 오르는 상황인데 이 단지 전세가가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영통구에서 전세 구할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서두르시길 바라겠고, 참고로 매매 호가를 살펴보니 이 단지 매매 물건이 적어 보이진 않은데요. 평균 호가는 최근 거래가보다 높아서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거래가 많이 나오긴 힘들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평균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내년부터 떨어질 거라고요? 2억은 떨어져야 맞다고요?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사실 영통구에도 규제가 있습니다. 토허제에 묶여 있어서 실거주를 해야 하고요.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대출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말은 투자금이 제법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솔직히 이래서 전세가 더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저희는 수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지금 놓치면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현장의 이야기들과 심리를 종합해보면 개인적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거시적인 흐름, 통화량, 인플레이션, 환율, 주택 공급까지 자산이 상승할 거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통구 아파트가 감당이 되신다면 전세보다는 매매를 더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인기단지나 신축단지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두 개 단지 중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세가가 얼마나 빨리 상승하고 전세 물건이 얼마나 빠르게 소진되는지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 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